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일리노이주를 비롯한 전국의 16개 주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비상조치를 중지하라는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장벽 쌓기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셔널 이머전시를 선언했는데 지난 금요일에 이미 수많은 제소가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맞서서 장군을 보내니까 16개 주가 어제 멍군을 둔 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송은 일단은 위헌을 주장하는 소송입니다. 의회의 지출 결정에 대한 법적인 보장이 어디까지냐, 또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언에 대한 범위는 어디까지냐, 또 사법부의 판단, 즉 의회와 행정부가 이견이 있을 때 법원의 판결이 어디까지냐, 이것을 가늠하게 하는 소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장에서 원고 측은 제소의 목적이 주민보호, 자연자원보호, 경제이익보호 등이라고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벽 쌓기 돈을 끌어오기 위한 조치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제기하는 것인데, 첫째, 멕시코 국경지역에 위기라는 것이 없다 하는 주장이고, 둘째는 의회의 지출 결의에 반해서 세금 돈을 쓸 수는 없다 하는 것이고, 셋째는 지금 국방예산이나 사법당국의 예산 전형은 국민 보호에 어긋나는 행위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16개 주가 제기한 소송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또 이 제소가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 제소는 임시 명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Preliminary Injunction이라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 전형을 처음부터 막아보자는 시도입니다. 만일 법원이 이것을 인정하면은 국방부나 사법당국의 예산 전형 자체가 처음부터 정지가 되고,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내셔널 이머전시는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이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 자신의 말로 소송이 있겠지, 하급 법원에서는 내 조치에 반대하는 판결이 있겠지, 그러나 대법원에 가면은 내가 이기겠지 라고 말하면서 이미 예상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5대 4의 비율로 보수계 판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어토니 제너럴은 어제 소송이 즈음해서 국가 비상사태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그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의 말이 가장 중요한 증거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이 조치를 할 필요도 사실은 없다, 그러나 좀 더 빨리 진행하고 싶을 뿐이다 라고 말한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이 16개 주가 소송을 접수시킨 것은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부, 즉 샌프란시스코 법원입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조치를 9번이나 패소시킨 유명한 법원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예상대로 하급 법원에서는 패소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고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펜타곤, 재무부, 내무부, DHS 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금을 펜타곤의 군사시설 건축 예산, 또 사법당국의 마약 단속 예산에서 전용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원고 측인 16개 주는 모두 민주당 가버너가 있는 주입니다. 단 메리랜드 주는 공화당 가버너 주인데, 그러나 이 주의 검찰총장이라든가 주의회는 모두 민주당 다수입니다. 이 제소는 일단 위헌 여부에 대한 소송이지만 그 밖에 일반적인 법률로 제소한 소송들도 이미 제기가 됐습니다. 이 중에는 주택, 토지 소유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부터 시작해서 환경보호를 비롯해서 생물, 야생, 동물보호기관, 그리고 민권보호기관들도 합세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경이 침입을 당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 통로로 불법 이민들이 들어오고 테러리스트가 들어오고 범죄와 마약이 들어오고 있다. 이것이 비상사태 수준이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반대쪽에서는 불법 이민 숫자는 지금 45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마약은 90%가 항만으로 들어오고 있고 테러리스트가 이 경로로 들어왔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이런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이 없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물결처럼 밀려오는 저 캐러반을 봐라. 국경보호는 대통령의 의무이고 국가의 의무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론 쪽에서는 이런 상황을 장벽이 막지 못한다. 그것은 구실일 뿐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무분별한 선거 공약 지키기, 보수계 시민들의 결속 다지기 또는 혐오, 공포를 자극하기 위한 정치적인 술수다라고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언은 이미 여러 다른 대통령들로부터 약 50번 이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의회의 예산 인준 거부에 반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피고인 측의 법무부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사실적인 증거를 심리하기보다는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언의 적법성에 대해서 심리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국방예산 전형은 순차적으로 공사 진척에 따라서 조금씩 전형되기 때문에 이미 쓰지도 않은 예산으로 전형을 따지는 것은 무리한 것이다 라는 주장을 펴게 되고 또 펜스가 캘리포니아나 뉴멕시코와는 직접 관련이 있지만은 그러나 일리노이나 뉴욕, 하와이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나 원고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헌적인 조치가 전국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는 반론입니다. 특히 안보라든가 경제, 관광 이런 데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는 지론을 펴고 있습니다. 이미 어제 16개 주와 그리고 민권단체 등이 제소를 마쳤고 이제 의회가 리세스에서 돌아오게 되면은 2개의 전선을 또 펴게 됩니다. 첫째는 의회가 직접 제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의안을 가결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의회 구성상으로 보면은 하원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그러나 대통령의 비토 권한이 있습니다. 만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이 비토를 무효화하는 오버라이드 할 수 있을 정도의 표는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표결 시에 많은 공화당 상하 의원들이 민주당 표에 합세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2020년 선거를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이미 모든 저간의 사정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또 그의 측근들도 이것을 만류했지만은 결국 그가 비상사태 선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트럼프의 자신의 판단 또 본능적인 판단에 매달리는 그의 성향이 다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그의 결정이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조금 더 시간이 가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 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킴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월 19일 화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2020년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오늘 벌몬트 퍼블릭 라디오에서 대선 후보 출마를 선언하면서 나는 벌몬트 주민들이 가장 먼저 알기를 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소속의 샌더스 의원은 지난 2016년 민주당 경선에서 아웃사이더 돌풍을 일으키며 스타 정치인으로 부각됐지만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밀려 본선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미 출마를 선언한 에이미 클로부찰, 엘리자베스 워런, 코리 부컬, 킬슨 질리브랜드, 카말라 해리스 상원 의원과 털시 게벌드 하원 의원,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 주택도시 개발 장관을 지낸 훌리안 카스트로 등과 경합을 벌이게 됐습니다. 여기에 출마를 준비 중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까지 합류할 경우 민주당 대선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5일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에 대해 16개 주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에 반기를 들었고 시민단체들의 소송과 항의 시위도 이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필두로 16개 주가 어제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공화당 소속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도 소송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과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어제 긴급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가 여러 주에 합법적으로 할당한 돈을 훔쳐 국민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면서 트럼프 정부를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6개 주 연합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리 원칙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각주 주민과 천연자연,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위헌 소송에 동참하라고 호소했습니다. 교황청이 순결 서약을 어기고 자녀를 두게 된 사제들을 위한 비밀 지침을 유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언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아일랜드의 심리치료사인 빈센트 도일은 28세 때 대부로 알고 있던 카톨릭 교회 신부가 자신의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도일은 자신과 같은 처지인 사람들을 돕기 위한 글로벌 지원 그룹을 결성하고 바티칸을 방문했는데 일부 사제들은 이런 사건이 매우 드문 일탈 행위의 결과라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한 대주교는 도일에게 카톨릭 교회가 자녀가 있는 신부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보여주는 비밀 지침서를 보여줬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오늘부터 워싱턴에서 속개됩니다.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무역 관계를 논의하기 위해 2월 19일부터 시작되는 1년의 회의에 참석하러 중국에서 오는 공식 대표단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부터 워싱턴에서 열리는 회의는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이끌며 스티븐 무니신 재무장관과 윌버 로스 상무장관,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피럴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이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이번 워싱턴 회담에서 양해각서 형태의 중간 합의 도출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시카고 시장 선거 마지막 토론회가 어제 열려 후보들 간의 열띤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시티 클럽 오브 시카고가 주관한 이 토론회는 현재 선두 그룹으로 나서고 있는 후보들이 전원 참석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선거기금과 조직면에서 유리한 브렉 윙클과 데일리가 선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 경찰은 오로라 총격 사건 범인에 대한 총기 면허 허가가 잘못 이루어진 것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범인 게리 마틴은 지난 1997년 미시시피에서 폭행죄로 5년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주 경찰은 신원 조회 시에 이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범인은 2014년 총기 면허를 받아 오로라에서 범행에 사용한 총기를 구입했었습니다. 일리노이주도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 선언 철회 소송에 가담했습니다. 16개 주는 어제 멕시코 장벽 기금 마련을 위한 트럼프의 조치가 위헌이라는 점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회는 휴회가 끝나는 대로 따로 소송 제기와 함께 반대 결의안을 표결에 붙일 계획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린 날씨 보이다 자정 이후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내일 아침까지 눈 소식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1인치입니다. 낮 최고 31도, 밤 최저 25도. 내일은 흐리고 오전에 눈이 내리다 기온이 오르면서 비로 바뀌겠습니다. 낮 최고 37도, 밤 최저 21도. 목요일 가끔 구름 많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32도, 밤 최저 17도. 금요일 가끔 구름 많은 맑은 날씨 보이다 밤부터 흐려지면서 밤새 얼음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37도, 밤 최저 30도입니다.